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당 대선 필승 전국 경의대회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풍만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호명될 때마다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승석 상임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용남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신범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정상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한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저희 캠프의 사상적 중심이 되어주시고자 최근에 합류해주신 우리 시대 인문학 석학이시자 저희에게 천국 만마와도 같은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임선대위원장님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철수 후보님을 도와서 필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거를 하고 있지만 선거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하향으로 퇴락할 것인지 하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 분기점에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도약을 꿈꾸지 않는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우상향으로 가야 할 현 시점에서 그것을 채워줄 과학기술의 핵심적인 방향과 이론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도약할 것인가 하강할 것인가 하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거는 선거 이상의 한다, 선거 이상의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를 왜 하시는가 하고 제가 물었을 때 후보님께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자인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도약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달할 가장 높은 곳에 이미 도달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철학적 인식의 결과로 지금은 나라를 살려야 되는 시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권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후보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깃발 없는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될 깃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를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아젠다를 분명히 제시한 유일한 후보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깃발이 없는 후보들과 더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부민 강국이라는 깃발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일은 부민 강국의 깃발을 향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거를 하고 있지만 선거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마음속에 우리가 왜 이 선거를 하는지, 왜 나라를 살려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각성이 더욱 분명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진리를 수행하는 일이고 나라를 수행하는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안철수 후보님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일로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국민 가국의 깃발을 들고 앞서 나가시는 안철수 후보님을 우리 모두 힘차게 응원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이상의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신용현 공동선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힘이 납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제3지대의 길을 간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선 캠프 다른 거대 양당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속으로 흉보고 속으로 욕하면서 그런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일, 그렇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부심 갖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십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 근데 저는 다른 당이 다른 어떤 후보도 갖고 있지 못하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력한 무기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누구보다도 어떤 후보보다도 깨끗하고 어떤 후보보다도 능력 있고 우리나라를 정말 부민 강국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과학기술로 G5 국가에 우리 대한민국을 올려서줄 수 있는 후보 안철수 후보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철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 국민들 깨달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감인지, 누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감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우리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바랍니다. 다음은 이신범 공동선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고 청산할 대통령 후보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우리나라를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비전과 정책 대안을 가진 지도자를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 여망을 받들어서 우리나라를 희망찬 미래로 이끌어갈 유일한 필승 대안 안철수 후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선거가 지금 진흙탕 선거로 되어가고 있다는 걱정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철수 후보 유일한 우량 후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뜻을 같이 하시죠?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슬픈 말씀을 들으니 우리들의 의지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우 활기찬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청년 지역 선대위원장들께서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을 지지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발언하는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청년 지역 선대위원장들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한 분씩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일, 김도희, 조이현, 조홍희, 김태형, 이진우, 김도현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분은 공정이란 키워드로 발언해 주실 정태일 위원장입니다. 강북구 선대위원장 정태일입니다. 다양한 인재, 수많은 인재를 뽑겠다는 명목하에 시행된 수시 전형은 힘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의 그들만의 입으로 전락했습니다. 학벌타파를 외치며 시행된 블라인드 채용은 노조원 부모, 정치인 부모를 둔 자녀들의 그들만의 입으로 채워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정을 위한 공약들은 이러한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공정한 사회를 지지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또한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공정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발언하실 분은 도덕성 키워드에 관해 말씀해 주신 김도희 위원장입니다. 두 번째 도덕성 키워드로 발언할 김도희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유력 후보들이 녹취록 공방과 후보자 가족 리스크로 인해 국민들은 정치의 신물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께서는 지난 10년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도덕성의 문제와 결함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은 도덕적이고 청렴한 대통령이 국가 수반으로 있는 나라에서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어느 후보와 견주어도 도덕적이고 청렴한 안철수 후보님을 지지합니다. 네, 세 번째 분은 방역 대통령 키워드로 발언해 주신 조이현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서구을 선대위원장 조이현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높아지는 확진자 수에 우리의 최대 이슈는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아닌 몇 명의 인원이 몇 시까지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을지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도입으로 인한 또 다른 사회적 고립. 저는 안철수 대선 후보자님만이 코로나19 방역의 실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바이러스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방역은 정치가 아닌 과학이며 국민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는 확진자 동선 체크, 그리고 먹는 치료제 제약사와 생산 특허 사용 허가 체결 등 방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 안철수에서 대통령 안철수만이 미래 방역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분은 G5-555 키워드로 발언해주신 조홍희 위원장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 정치는커녕 조국에 대한 희망도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요즘 젊은 세대들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10여 년 전에 투자하신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입니다. 그 후보님께서 통찰을 가지고 투자하셨던 기업이 현재 700배 이상의 가치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 표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권자 한 표가 5천만 원의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한 표를 투자하시어 우리 이 대한민국을 100배, 1000배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만드시겠습니까? 현재 세계사회는 치열한 과학기술 패권 전쟁 중입니다. 그에 맞춰 안철수 후보님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에너지, 바이오 산업 분야를 포함한 5개 초격차 기술 확보와 5개 글로벌 선도 기업 육성을 통한 G5 대한민국으로서의 발돋움을 공약하셨습니다.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시스템을 재편하고 대한민국을 5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공약이 현재 우울하고 무기력한 젊은 청년들의 미래 희망이고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5년 뒤에 대한민국 가치를 바꿉니다. 저는 제 소중한 한 표를 안철수 후보님께 투자하여 100배 아니 1000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청년이란 키워드로 발언해주신 김태형 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갑 김태형입니다. 저는 청년이란 키워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청년 세대가 자라오면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정치는 네 편, 내 편의 정치, 분열의 정치였습니다. 더 이상 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갈등으로 대립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또다시 거대 양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시는 안철수 후보님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청년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품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큰 성장을 위한 발판과 내가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인정받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장 더 좋은 정권 거치로 준비된 대통령 후보 안철수 후보님께 저의 생각을 던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섯 번째, 연금개혁 키워드로 발언해주신 이진우 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악구갑 선대위원장 이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1990년대생입니다. 19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다가 2055년이 되면 받지 못합니다. 2088년이 되면 적자 금액이 1경 7천조로 국민의당 대표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그대로 놔두면 범죄다라고 하실 정도로 연금개혁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다른 후보님들의 경우에는 소신을 의식해서 연금개혁에 대한 이슈에 말을 아끼고 계십니다. 성장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가, 새싹이 없으면 나라의 성장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짐을 주지 않기 위해 하루빨리 연금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치자란 나라의 가시밭길을 걸으면 이끌어가는 자리입니다. 밟으면 삼키고 뱉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를 위해
저 이진호는 안철수 후보님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7번째 분은 미래라는 키워드로 발언해 주신 김도현 위원장입니다. 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아들 아빠 김도현입니다. 20대 때에는 학교, 직장 등 소속으로 자기소개를 했는데요. 지금은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이 아이가 되고 왔습니다. 제가 30대 청년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빠로 안철수 후보님을 지지하게 된 이유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확신이 생겨서입니다. 첫째, 청년들을 위한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고, 둘째, 청년들의 부채인 연금 통합을 시행하며, 셋째, G5 경제 강국을 향한 비전과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님의 정책을 들으면 청년들과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대한민국, 미래의 대한민국이 기대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분열이 아닌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이끌어갈 대통령,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는 대통령은 안철수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7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패기 넘치는 청년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이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용기 있는 청년 지역 선대위원장님들께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에 계신 청년분들께서는 뒤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뒤쪽에 손바닥을 얹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바닥 모양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청년 지역 선대위원장님들께서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을 지지하게 된 이유와 기대감에 대해서 발언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렬한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님, 신용현, 이신범 공동선대위원장님,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지역선대위원장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범 내려온다는 호랑이 해입니다. 아시죠? 제가 호랑이입니다. 저의 호랑이 기운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온갖 사악한 기운을 썩 물러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갈수록 국민은 힘들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살률 세계 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표시입니다. 출생률
해겠고 앞으로 더 힘들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절규입니다.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 미친 세금, 내로남불의 적폐청산, 듣보잡 소득주도 성장,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 정상적인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을 바꿀 기회인 대선이 이제 40여일 남았습니다. 닥치고 정권 교체, 닥치고 정권 유지, 양당의 구호입니다. 저는 이것은 국민을 더 불행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가 되고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정권 교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욕먹고 돌 맞더라도 잘못은 바로잡고 뜯어질 곳은 뜯어 고쳐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것이 정권 교체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유엔이 행복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2013년 41위, 2015년 47위, 2016년 58위. 그러면 현 정권 와서는 어떨까요? 58위던 행복 순위가 2020년 61위, 2021년 62위였습니다. 또 금수저, 흑수저처럼 우리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는 21세기 새로운 신문제 사회 속에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한숨 소리가 땅을 떠뜨리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단 한 번 낙오하면 두 번 다시는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북유럽 국가는 재미없는 천국, 역동적인 대한민국은 재미있는 지옥. 우리가 얼마 전까지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재미없는 지옥, 헬조선, 오징어 게임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내라.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라. 바로 이것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야권 지지자들의 명령이며 우리 국민의 명령,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 이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제1야당은 정권 교체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전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권 교체를 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민 강국입니다. 우리 국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 세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국민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그게 저희 세대 때 모든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되어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국민이 행복해야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것이 제가 보건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 그리고 바로 선진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 MZ세대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국가의 발전과 민족 통일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의 도덕성, 가족 리스크, 네거티브 진흙탕 정쟁 같은 것으로 상대편 죽이기에 골몰하느라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는 거대 양당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저는 틈날 때마다 읽습니다. 처음부터가 아니고 손에 잡히는 페이지를 펼치고 읽으면 그때마다 제 마음이 꽉 차는 느낌이 듭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서 우리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것은 정말 명확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오히려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정치인들은 선거 때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국민들께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그거 굉장히 이상한 말 아닙니까? 오히려 정치인이 아니면 후보가 해야 될 말은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죠. 정말 선거 때 국민이 반대로 후보를 보호하고 국가를 걱정하고 투표하는 것, 이거 정말 비정상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독일에 있을 때
친한파 학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정치를 보고 있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원래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정치를 보니까 지지자들이 정치인 이익 지켜주려고 지지자들끼리 싸운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명백합니다. 국민 강국뿐만 아니라 거꾸로선 정치와 국민과의 관계를 180도 돌려서 제자리를 찾게 해줄 일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해 2022년을 국민이 행복한 나라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부강한 나라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가 아니라 행복한 국민이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국민이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정부 실패, 국가 실패가 반복될 뿐입니다. 행복의 근원, 그건 국가 개개인이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유, 공정,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내가 삶의 노예가 아닌 삶의 주인공이라는 자유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는 그 공정이 있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야 안심하고 도전하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정부가 손을 떼는 겁니다. 공정과 사회적 안전망은 정부가 개입하고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정부는 어땠습니까?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똑같았습니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세 가지를 반대로 했습니다. 자유를 빼앗고 공정하게 시장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고 사회적 안전망 만드는 데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진보정부, 보수정부 이렇게 나누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일 자체를 똑같이 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정부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자유, 공정,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세우는 일, 그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기반을 국가가 만들면 그 위에서 자유로운 민간과 기업이 자신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마음껏 도전해서 우리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40일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아직 40여일이나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선에서 40여일 정도 남았다면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생길 기간이라고. 아마 앞으로 최소한 2-3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깜짝 놀랄 일들이 2-3번 반드시 생길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후보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특별한 나라가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 땀 흘리고 노력한 사람이 성과를 얻는 나라, 그리고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나라. 왜 이렇게 기본적이고 정말로 필수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이건 기득권 때문입니다. 기득권이 자리를 차지하고 비켜주지 않는 거죠. 개혁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 기득권 정당 후보들도 개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개혁이 뭡니까? 기득권과 싸우는 게 개혁입니다. 기득권과 싸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를 않고 개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정치 세력은 개혁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 첫걸음이 확실한 정권교체, 더 좋은 정권교체입니다. 우리의 정권교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선은 인물 경쟁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저는 장사를 해보고 돈을 벌어보고 그리고 직원들 월급 줘본 유일한 후보입니다. 다른 분들 세금으로 나눠주기만 했던 분들입니다. 국고를 탕진하지 저처럼 국고를 채울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맞습니다. 2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문에 80년대, 90년대, 20년 동안 중화학공업, 철강, 선박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 그리고 벤처 부흥을 통해서 2000년대, 201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민 강국과 직결되는 것은 앞으로 20년 먹고 살 미래 일자리, 미래 일거리를 만드는 일인데 그건 과학기술을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너무 빨리 박수 치셔서요. 저는 의사 출신입니다. 아마 다음 대통령의 첫 임무는 코로나19 방역이 될 겁니다. 오미크론 오늘 10,000명이 훌쩍 넘었죠.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어쩌면 10만 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망률이 0.16%거든요. 독감보다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걸 슬기롭게 헤쳐나가야만 됩니다. 그 일이 다음 대통령 첫 임무인데 의사인 저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또 불행하지만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코로나19 말고 새로운 감염병이 또 옵니다. 또 올 확률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가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다음 대통령 때 아무것도 안 오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 알았죠? 방역이라는 것은 사람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경제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최강의 방역국가로 만들고 백신 주권국가로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새로운 역병이 찾아오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해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확실한 정권 교체와 함께
정권 교체 이후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동시에 만들기 위한 우리의 진군 결국 승리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럼 이 열기를 이어서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더 좋은 정권 교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의 필승을 결의하는 시간입니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는 중앙선대위 지도부분들과 함께 보드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뒤에 계신 지역 선대위원장님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의자에 놓아드렸던 슬로건 패킷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운데로 두세 번씩 이동하겠습니다. 네, 사회자의 선창 후에 안철수 구호를 후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선창을 위해서는 특별히 김근태 청년위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본부장 김근태입니다. 저희가 세 가지 구호를 외칠 건데요. 제가 선창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안철수 이렇게 후창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 안철수, 준비된 대통령 안철수, 대선 필승 안철수.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가 결의에 담은 이 외침을 사진으로 남겨드렸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 피켓을 들고 있는 시간을 조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의 결의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 안철수, 준비된 대통령 안철수, 대선 필승 안철수. 감사합니다. 네,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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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지역 선대위원장님들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대표로 한 분께 임명장을 수여하고 다른 분들은 미리 지정된 좌석에 임명장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지역 선대위원장님들께서는 임명장을 들고 나오셔서 후보님과 기념사진 촬영으로 임명장 수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대표로 수여해주실 임지연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임지연. 위 사람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경남 양산시을 공동 지역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함. 2022년 1월 26일 국민의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안철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역 선대위원장님들께서는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써서 보이진 않지만 환한 눈웃음으로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에서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환한 미소로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순서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